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5년 7월 16일 오전 5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7월 15일 밤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의 명분이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것은 투자시장에서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악재로 작용한다. 그러면서 주식은 잠깐만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연준은 금리에 대해서 관망할 것이라고 하고 보시면은 S&P 다우 약 하락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시장이 이 미국의 물가 지표 연준 파월 의장의 기존에는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최근 트렌드 4, 5년 동안에는 연준의 발표, 물가 지표, 금리 정책 발표에 따라서 투자 시장이 전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무게 중심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옮겨오면서 파월 의장의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높게 나왔다. 금리 인하의 명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물가 지표를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물가가 1% 내외 이렇게 쭉쭉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셧다운되고, 그리고 돈 풀기, 무상으로 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폭등을 했죠. 물가가 1%에 있던 게 최대 10%. 이때는 그래서 물가 지표에 따라서 그날 투자 시장이 출렁출렁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다.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되었고, 현재는 이런 물가 지표가 영향을 미치지만은 우리 투자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다. 현재의 암호화폐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번 주가 크립토 주간이다.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런 범들이 이번 주에 처리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이런 스테이블 아니고 알트코인, 리플, 그리고 스텔라, 그다고 헤데라, 이런 코인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코인들이 지금 혜택을 주말에 선반영이 되었고, 7월 15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7월 15일에는 물가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잠깐 쉬어가는 그런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오늘 하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김프가 마이너스 됩니다. 김프란 것은 한국 거래소 대비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대비해서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고 바이낸스 USDC 마켓인데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OKX USDC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1.7. 즉 김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하고 비트가 마이너스 1%인데, 예를 들어서 비트캣이다. 여기라고 해서 갑자기 뭐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5가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세팅 값이 거의 비슷하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국 거래소, 해외 거래소의 김프는 거의 유사하게 한다. 한국이 마이너스면은 다른 거래소도 다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지금 마이너스일까? 그 마이너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거래량이 적고 해외에서 거래량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1460원까지 갔다가 135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80원으로 회복하고 있다. 요 구간 코스피가 급등을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원달러, 그러니까 한국의 돈의 가치가 강해진 거죠. 달러가 약해졌는 것이죠. 약달러고 강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김프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강달러이면은 우리가 약 원화이면은 김프가 한국 거래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기가 플러스 3%, 4%. 즉 그 말은 뭐냐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다시 이 정도로 1450원, 60원 되면은 김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은 최근 코스피가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신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는 것은
강달러보다는 약달러 기조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검은도 외국인 입장에 대부분 미국인 있죠. 월가의 자본들이 강달러보다는 약달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투자 시장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이죠. 특히 한국이 강하게, 그러니까 엔화나 위안화나 저기 요거 대만 달러에 비해서도 특히 더 강원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지금은 다시 조금씩 원화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그림인데, 이들 국가에 비해서도 더 그런 지금 그런 형국이었다. 요게 김프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 요게 지금 총 거래 볼륨입니다. 42억 4천만 달러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조금 전에 김프가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 설명으로 원달러 환율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주식시장 다 제외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역김프라는 것은 한국 거래소가 거래가 적다고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XRP 기준으로 42억 4천만 달러가 거래되었고 원화의 구성비는 26.08%. 뭐야? 한국 돈으로 저렇게 많이 거래가 된단 말인가? 그런데 역김프다. 이게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은 한국은 코인의 가세가 내년 12월 달까지 없습니다. 즉 세금이 없다. 외국인이 물론 순수 외국인은 한국에서 거래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력은 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보시면은 무슨 개소리야, 뭐 역김프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번 달에 총 거래 볼륨 지금 최근 들어서 7월 6일부터 업비트에 보시면은 리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연속 9일 상승하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 9일 상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보면은 요때에 총 거래 볼륨이 적죠. 그리고 연속 9일 상승하다 보니까 총 거래 금액이 늘어나죠. 요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총 거래 금액이 상승하는과 동시에 원화의 구성비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역김프인데 원화의 구성비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한 발 더 보면은 한국은 코인의 세금이 없다. 그래서 모든 가격, 리플 기준으로 리플의 가격의 상승과 그 다음에 가열은 원화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오늘 왜 떨어지는가, 그리고 최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선 반영이 되었는가 라고 설명을 드렸고, 역김프와 김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환율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결론은 오늘은 하락했고,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투자 시장에, 코인 시장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